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살벌하지만 소통이 있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분석과 또 해답을 아낌없이 해주실 네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부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예, 오늘의 주제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학벌 중요한가가 또 준비가 돼 있네요. 예. 드디어 다루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대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등록금이 비싼 이 명문 사립대학의 학벌 세습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들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예스, 노 퀴즈 한번 던져보고 시작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학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렵죠? 예스, 노로 선택하기가. 들어주시죠. 지금 우리 동우팀은 노. 노. 그리고 내화팀은 우리 강민영 예스. 대표님은 예스. 뭐 자신이 없으신가요? 대표님 세모 하나 선택해 줄 수 없을까요? 살기 위해서요. 제가 중도 노선을 걷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이대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예. 자, 이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의 우리 예. 김정원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나왔지만 본인의 이미지 생각해서 넣어주신 건 아닌가요? 예, 저는 학벌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좀 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탐방도 다니고 그랬지만 사실 학벌이란 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양적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그 조직 어떤 롤을 수행하는 그런 톱니바퀴형 인재, 자기를 충실히 하는 건 성실한 인재, 이런 인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100명의 수재보다는 한 명의 천재가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는 뭐 공부 잘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그분도 어쨌든 그 학벌이 꼭 그 사람의 능력을 재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노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일단 좋은 학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노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동호 대표님도 노를 들으셨어요? 네, 저는 노 들었습니다. 예, 어떤 저는 노입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옆에 이 엄친아 서울대 출신 있죠. 네. 저는 지방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네네.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 나왔습니다.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학교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책을 6권을 써도 뭐 강의하라고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자,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표정과 이 밝기입니다. 얼굴의 밝기. 제가 전에 이제 눈의 이 기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군대를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정도가 남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에,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대학교를 다 다니면서 이 포스터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고생하셨네. 그 당시. 그런데 근데 참 독특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류, 2류, 3류라는 학교의 분류들이 있잖아요. 분류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얼굴의 밝기가 이제 구별이 됐습니다. 학생들 얼굴의 밝기가. 근데 서울대는 사실 예외였어요. 서울대는 좀 약간 좀 침울한 듯한 그 아래에 있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공감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는 좀 3류야라고 하는 데는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또 나중에 어떻게 검증을 하게 되냐면 제가 언론사 쪽에 들어가서 기업을 한 500개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뭐 인사부 홍보팀을 이렇게 다녔는데 얼굴이 밝은 회사는 나중에도 잘 됩니다. 근데 얼굴이 좀 밝지 않은 회사는 나중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학벌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얼굴의 기운, 그다음에 의지,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은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다라기보다는 노긴 한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스를 들으시는 우리 강민혁 대표님의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생각엔 다들 노를 드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제가 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희생하셨네요. 강 대표님. 인생을 이렇게 들이대시면 안 돼요. 소신껏 얘기하시라고. 이게 지금 뭐 직업 방송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그런 방송 아닙니다. 그래도 논리가 있으시겠죠. 예,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예스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취업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스펙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명문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학점도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어학점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좋은 성과를 냈던 거는 아까 대표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좋은 표정이라든지 다른 소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기회라는 측면에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학벌이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역량이 있다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지금 사회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학벌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좀 떠나서 그래도 학벌이 좋다고 하면 이 친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학벌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회 측면에서 학벌이 그래도 조금 중요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도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신 이나야 대표님. 양쪽 다리 거치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리를 거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줄 거다 이렇게 좀 멘트 좀 다시. 양쪽 다 좋은 얘기 해주려고 다리를 거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5060이니까 저희 때는 이게 좀 살벌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 대학이 뭐 이렇게 평준화된 것도 아니고 양극화가 심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제 김정은 대표님한테 좀 약간 반발이 있는데요. 저분은 가진 자의 여유죠. 본인이 다녀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비하인드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 학벌 때문에 지방에 그 사사고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저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요. 고용하셨나요? 저분요. 기숙사형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가 완벽하시네요. 자기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것은 이제 있는 자의 모습이고 요 지금 그 이동우 대표도요. 저분도 본인이 잘 됐으니까 뭐 실패도 나중에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옷을 했어요. 전 지지난 방송에 가만 했죠. 왜 옷을 했냐 근데 썩을 놈의 학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입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했죠. 물론 뭐 능력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죠. 학벌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다만 학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입사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수를 하셔서요. 예.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얻어졌다고 보세요? 지금 얻어졌죠. 얻어졌다고 보죠. 처음에 얻을 기회만. 얻을 기회만. 그러니까 입사할 때만 좋은 거죠. 그렇죠. 딱 제가 아까 이제 강민혁 대표님도 아까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입사할 때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제가 갔던 땡땡 회사의 땡땡실, 말하자면 종합조정실인데요. 거기에 직원이 60명 있는데 그중에 48명이 저 김 대표가 나온 그 과 걔네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80%가. 그 당시 무슨 얘기했었냐면 너는 이 부서에 왜 들어왔냐. 수능 점수 평균을 네가 깎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좀 비하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당연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기회가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학벌은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학벌은 컨테이너다. 큰 그릇. 그다음에 이제 학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세상이 컨테이너에서 컨텐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벌이 다는 아니고 필요 조건이다라고 저는 보여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야비한 인간은 아닙니다. 이게 좀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 쪽으로. 약간. 그런데 이 공부 열심히 한 김정은 대표가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S대학교에 그 과 나온 게. 그렇죠?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저분이 지금 자기 속내를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속내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도 있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벌이 안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유혹에 약해서 지방의 그 기숙사의 부모님께서 이제 박은 거고요. 저는 학벌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의 어떤 전략 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 밑에 성실한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학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이제 훨씬 많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 대목에서 간단하게 퀴즈 문제 하나 내겠어요. 자,
학사 위에 석사지 않습니까? 네. 석사 위에 박사잖아요. 네. 박사 위에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뭘까요? 박사보다 높죠. 박사보다 높답니다. 박사보다 위가 뭐죠? 밥사랍니다. 박사. 밥사. 예, 밥사 위에보다 높은 것은 바로 봉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요즘 세상이 학벌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 때 저것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있는 자의 여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큰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회장님은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어떻게 이제 커버를 했냐면 계열사 사장들을 전부 다 죄다 MBA로 뽑은 거예요. 해외 MBA. 근데 그 회사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쪼개졌죠. 완전히 그룹 쪼개졌습니다. 그 능력자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판단을 잘못해서 건설사를 인수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기업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MBA를 나와도 사실 우리가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데 저는 대표님 MBA 했지 않습니까? 저요? 예. 아니요, 저는 아직 MBA는 안 했고 그냥 석사를 사실 이제 신촌에 있는 그러니까요. Y대학교. 거기 MBA가 아니군요. 네, MBA는 아니었습니다. 언론 쪽을 전공했고요. 그 구스타프 칼융이라는 그 학자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자인데 그 칼융은 이제 어떤 이론을 하냐면 부족한 것을 계속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 이나 대표님도 결국에는 그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채우는 노력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거 아니에요? 굳이 설명드리면 치열했죠. 치열했어요.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일종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결국 이제 학벌이 좋은 것은 바로 양재 IC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고 학벌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안양이 아니면 뭐 평택 정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국도로. 국도로 갔다가 이게 아니네에서 결국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 그 과정이 저는 그 차이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강민혁 대표님도 그 기회를 부여받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은 해요. 하지만 그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오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왜냐하면 첫 입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여러 번 바꿨었거든요. 근데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는 면접 보고 이력서를 다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아직까지 토익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야, 너는 왜 토익 점수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외국인을 바꿔줬어요. 제 친한 친구 외국인을 바꿔주고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지 안 하는지 직접 통화 한번 해봐라. 이거는 사실은 뭐 아니면 도의 전략이거든요. 너 영어 할 줄 알아? 라는 거를 묻기도 하는 거지만 나는 그래도 의사소통을 할 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토익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기회는 통과를 할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S대학을 나와도 사실 사회에서 생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김종훈 대표가 대단한 것은 S대학 출신이지만 마음도 넓고 눈빛도 좋고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발로 막 발기가 있다. 눈에 총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요. 좋습니다. 강배 배우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약간 살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현직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뭐 4년마다 이제 한 번 정도 승진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승진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대상을 모아놓고 이 승진 현황표 이제 심사표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학벌이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3개년, 5개년 고과 성과도 나오지만 학벌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작용을 안 하느냐? 인사팀에서 그 승진 설계를 할 때 뭐 좋은 대학을 나오면 가점 이런 걸 주진 않지만 분명히 윗분이 그런 걸 감안할 때는 분명 그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라는 것은 물론 잡지 못한 사람의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회는 좀 계속 연속돼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의 이런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강 대표님의 말씀을 총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게임을 해보겠어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팔을 이렇게 꺾어보세요. 다 팔은 다 안으로 꺾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밖으로 꺾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게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약간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근데 그거는 한번 임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왜 학벌 위주로 이제 뽑게 됐냐면 그 아무래도 아무도 채용을 안 한 학교에서 우리가 기업이 새로운 인원을 뽑았을 때 사고를 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조금 줄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 나중에는 만약에 그가 회사에 와서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러면 야, 얘 뽑은 애 누구냐? 라고 이제 추적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디 학교야? 어디 학교야? 얘 왜 뽑았어? 예. 뭘 뽑은 거야? 사실은 그런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뽑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런 문화를 좀 깰 때가 됐죠, 사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학벌이 좋았을 때 다 능력 있는 인재인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학벌과 능력이 상관이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이내 대표님? 일단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하는 뭐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S대 굳이 말해서 이제 스카이대 출신들은 나름 역량이 좀 있습니다. 역량이 있고 일단 들어가 보니까 포스트를 다 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그분들이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지방대다 뭐 기타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나머지 대학의 분포들은 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제 경우에. 그리고 그 헤드쿼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S대 출신이 많이 있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들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강요들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강요 보면 대부분 그 이제 학벌 좋으신 분들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또 던지려고 해도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대목. 깨지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게 오히려 잘못 아닌가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예. 김종훈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학벌이 좋으면 능력도 다 있는 겁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내화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조직화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스카이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헤드쿼터를 장악을 많이들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던 여의도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 이제 사장님들 같은나 뭐 이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비즈니스의 기회를 엿보시고 회사를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오히려 명문대 출신 분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예,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감당하고 나가시면서 성공을 하신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능력이 뒤처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인재를 보는 다양한 기준을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례를 하지만 다양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높다고 무조건 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우리 강민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 학벌이 좋으신 분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한 예로 아까 이제 그룹의 본부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CJ 그룹에 입사했을 때 계열사로 입사를 하고 이제 그룹 본부 인사팀까지 올라갔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게 맞아요.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소위 이제 명문대학 출신들이셨어요. 근데 저희 그룹의 인사팀장님께서 고등학교 출신이셨거든요. 고졸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이제 입지 점적의 분이신데 나름 이제 이렇게 그룹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저는 그분이 고졸이다, 대졸이다, 뭐 학벌, 명문 이게 아니라 CJ에 입사하셔서 나름 그 비슷한 분들과 굉장히 열심히 경쟁하고 사람을 통해서 배워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역량을 쌓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벌이라는 건 결국 환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환경 안에서 좀 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학벌이 좋으신 분들이 능력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저자분께 어떤 얘기 들었냐면 내 연봉은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이 친한 친구들의 연봉을 다 더해서 숫자로 나눈 거하고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울리는 애가 중요한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으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성공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SNS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해외 강의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벌이 굳이 능력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먼저 포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네. 나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 내려왔으니까 태도의 문제군요. 나는 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읽은 책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에 있는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하면 네. 나도 꼭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네. 분께 좀 여쭙고 싶네요. 학벌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 방법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모두 좀 다들 성공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자신만의 노하우들 좀 짧게 들어보고 한 싶습니다. 말씀씩만.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벌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벽처럼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언젠가 그분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만이 그 꼬린선이 나오기 때문에 벽을 넘어서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벽이 좀 높냐 낮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꼭 넘기 위해서는 좀 남다른 노력을 하시면은 사실 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김종훈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라. 저는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도 야구할 땐 잘 못했어요. 맞아요. 농구를 하는 잘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파악을 하고 본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네. 맞는 옷을 찾아라. 강민혁 대표님. 예. 저도 오늘 방송 욕심 때문에 일부러 이 예스를 한번 해서 치열하게 한번 해봤는데 네.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나 이제 학벌을 뛰어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서 계속 정진을 하면 학벌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동우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냥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외로 가라. 나가라. 예, 해외로 바로 나가라 그냥. 만약에 내가 어떤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라. 제가 만약에 한 20대 중반 후반이었으면 대학을 졸업했으면 저는 해외로 나갔을. 무조건. 예, 무조건 나가서 거기서 노력하고 한번 부딪혀 보고 그래야 글로벌 인재 되는 거 아닌가요? 우물안 안에서 그렇죠. 뭐 나는 글로벌 인재라는 말 외쳐봐야 소용없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리고 일자리 찾아라.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학벌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취업 전문가와 함께 학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달콤살벌한 예. 취업 토크 주제는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